자, 이번에는 시거 측량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죠. 시거 측량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평판 측량과 같이 세부 측량이에요. 즉 정확도가 높지 않은 그런 측량입니다. 자, 먼저 시거 측량의 정의. 시거 측량은 어떤 걸 시거 측량이라고 하는가? 자, 시거 측량은 다른 말로 일단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스타디아 측량. 자, 트렌지 또는 데오돌라이트 내에 시거선이라고 있어요. 시거선. 시거선은 상시거선과 하시거선, 그 다음에 수직시거선과 수평시거선이 있죠. 자, 이 시거선을 이용해서 임의의 점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에 세운 표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거선 사이에 낀 협장과, 용어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네요. 협장. 그 다음에 연직각, 이걸 관측해서 두 점 간의 거리와 높이차를 동시에 구하는 측량이에요. 자, 두 점 간의 거리와 고조차를 동시에 구하는 측량. 그래서 이 시거 측량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이제 그림을 보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거 측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세부 측량이야. 그러니까 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하죠. 그리고 지형의 기복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낮은, 정도가 낮은, 정밀도가 낮은,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정확도가 낮은 산지 측량에 적합한 방법이고, 다각 측량, 지형 측량, 평판 측량, 이런 거하고 병용하는, 같이 사용하는 세부 측량에 널리 유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거 측량. 자, 그럼 이제 시거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시거선. 우리가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망원경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어요. 요거를 중시거선 또는 십자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또 십자선이 그어지죠. 요걸 십자종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중시거선이 있는 반면 자세히 보면 위에도 시거선이 또 있어요. 요걸 상시거선, 그리고 아래에도 시거선이 또 있습니다. 요게 하시거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거선의 간격, 상시거선과 하시거선의 간격을 우리가 I라고 놓고 요 망원경 양시거선 사이의 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점을 통해서 읽은 점, 이 표척의 요 점이죠. 요 점을 우리가 L2라고 하고, 또 요 하시거선을 통해 읽은 점, 요걸 L1이라고 하면 이 표척의 L1과 L2의 차이값이 있죠. 요만큼.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걸 바로 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협장. 그래서 양 시거선 사이의 간격 I에 대응하는 표척 사이의 길이, 즉 협장 L은 기계와 표척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조건에서 모든 원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시거 측량. 자, 그럼 수평 시준일 때 시거 측량의 원리를 한번 보죠. 지금 여기가 이게 뭐예요? 망원경이에요. 또는 트랜짓의 망원경. 그리고 중심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시거선으로 읽은 높이값, 이게 하시거선으로 읽은 높이값, 요 높이값이고, 요 표척에서 요 값을 보고, 요 값을 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 길이, 즉 요 L, 요걸 협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트랜짓의 망원경을 수평으로 놓고 표척을 수직으로 놨어요. 즉 망원경을 수평으로 놓고 표척은 수직으로 놓고, 그런 이후에 상시거선과 하시거선을 통해서 각각 표척을 읽으면 망원경 양시거선 사이의 간격 I, 망원경 시거선 사이의 I와 또 표척을 통해서 읽은 이 협장 L 길이, 요게 그 비례한다고 얘기했죠. 자, 요 원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맨 먼저 이 D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 망원경에서부터 그 표척까지 떨어진 거리네요. 이거는 요 거리 C 더하기 P, 다시 말하면 D는 P 더하기 C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1번, 2번, 친절하기도 해. 번호를 여기다 갖다가 똑같이 베껴놨어요. 1번과 2번. 이럴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때요? 막곡지각으로 같죠? 두 각이. 그리고 요거는 수평하죠. I와 L은 수평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요 삼각형, 1번 삼각형과 요 2번 오렌지색 삼각형은 닮은 꼴이에요. 그러면 닮은 꼴이라면 비례식이 성립하죠? 즉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협장의 길이 대 요 길이라는 비례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I 대 F는 L 대 D, 그래서 D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I를 밑으로 보내주니까 I분의 F 곱하기 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는, 요 P는 뭐예요? 요 F 더하기 D라고 쓸 수가 있네요. 요 길이, P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 더하기 I분의 F의 L. 이게 뭔 소리래? I분의 F의 L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요 D를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 요거를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요 식에다가 D 값을 여기서 끌고 온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엔 이 값을 D는 P 플러스 C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응용을 할까? 자, P가 뭐라 그랬으니까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P 대신에 뭘 썼어요? 요거를 썼어요. 그 다음에 C가 떨어져 나오죠? C가 따로 있고. 자, 그래서 이거 보기 좋게 F를 이 중간으로 쭉쭉쭉 옮겨준 게 바로 요 식입니다. 그래서 I분의 F의 L 더하기 F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거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자, I분의 F를 여기서 I분의 F를 K라고 놨어요. K. 그럼 요건 KL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 더하기 C를 요거를 C 대문자 C로 놓으면 이 D는 뭐가 돼요? K 곱하기 L 더하기 C. 아하, 이래서 시거 측량의, 즉 스타디아 측량의 공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K는 승정수, C는 가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거 측량 원리 중에서 수평 시준이 아닌 경사 시준인 경우, 즉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시준한 거를 얘기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왔던 식 뭐예요? D는 KL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D가 KL 플러스 C라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D'은 K에 여기 직각되는 것 L' 더하기 C가 되게 기본식일 거고요. 밑에 거 요거 한번 살펴보죠. D와 D' 관계, D와 D'의 관계. 그러면 두 개가 요 알파각 사이로 코사인의 관계를 이루고 있네요. 따라서 D' 곱하기 코사인 알파 해주면 D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머릿속에 같이 갖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거 L'과 L의 관계 역시 L'은 코사인, L의 코사인 알파가 되죠. 요거 잘 쉽게 안 떠오르면 여러분 잠깐 스톱시키고 삼각형을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자, L'은 L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자, 여기서 D는 KL 플러스 C였으니까 D'은 KL 더하기 C예요. 그럼 L'이 얼마라고? 요 위에 거 L 코사인 알파라 그랬죠. 그래서 K의 L 코사인 알파 더하기 C가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 D를 찾아볼게요. 이 D는 여기서 우리가 구했어요. D는 D'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그러면 윗식에서 D'은 어떻게 썼어요? 이거죠. KL 플러스 C. 즉 D는 D' 대신에 KL 더하기 C를 집어넣으면 요거 그대로 되고 코사인 알파 그대로 가서 같은 식입니다. 그럼 요거를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곱해주면 요건 KL'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뒤에 거 C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이제 D를 구해보죠. 그러면 L'이 L의 코사인 알파라 그랬어요. L의 코사인 알파. 그럼 요거가 L의 코사인 알파 대신에 요거를 여기 자리에 집어넣으면 K의 L의 코사인 알파에 또 코사인 알파, 즉 코사인 제곱의 알파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건 뭐 변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는 KL 코사인 제곱의 알파에 C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평거리. 그럼 수직거리 H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H는 D'의 사인 알파예요. D'의 사인 알파. 이건 어디서 온 식이에요? 요거와 사인 D'과 H를 관계를 가지면 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죠. 즉 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H는 사인 알파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D'. 즉 요 공식을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H 값을 찾을 수가 있죠. H. 그러면 이거는 D'은 KL' 플러스 C라고 얘기했죠. D'. 여기서도 우리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면 요거만 이제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가 뭐로 바뀌었어요? KL' 플러스 C. 요거죠. KL' 플러스 C. 요거는 KL에 L'이 뭐니까? L 코사인 알파니까. 그럼 K 곱하기 L'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KL 코사인 알파에 사인 알파 더하기 C배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사인 알파가 앞뒤로 다 곱해준 거죠. 그랬을 때 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2분의 1에 사인 2 알파를 쓸 수가 있죠. 그쵸? 요 사인 법칙. 요거 헷갈리는 분들은 뒤에 부록 부분에 사인 함수들 쭉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KL에 사인 2 알파 더하기 C배 사인 알파. 요렇게 H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